벽에 산산이 조각난 거울이 걸려 있다. 도대체 언제 걸어 놓은 거지? 머리맡에 수면제 한 통이 놓여 있다. 수면제를 샀던 기억은 없는데. 아직이야, 반찬이 다 식겠다. 이 목소리는 들어본 적 있다. 전화 속 중년 부인의 목소리. 헉! 조소연? 어머! 뭐야? 거울에서 떨어진 파편이 침대에 꽂혀 있다. 생각났다. 이건 욕실의 거울이야. 방에 어떻게 전신의 물건이 있는 거지? 다른 수상한 물건은 없는지 찾아보자. 거울 파편 1 획득. 최근 흥행했던 영화 포스터. 먼지 덮인 낡은 천이 전신 거울을 덮고 있다. 낡은 천을 벗긴다. 헉!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거울 중 하나가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다. 거울 파편 2 획득.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총격전 영화 포스터. 달력은 9월 22일에 멈춰 있다. 상장의 유리가 깨져 있고 그중 하나에 특이한 꽃무늬가 찍혀 있다. 거울 파편 3 획득. 거울은 몇 조각이 사라져 있다. 빠진 부분을 맞춘다. 오. 거울에 창문이 나타났다. 헉! 헉! 여기는 전신의 욕실. 양초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양초 획득.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고 안개도 전보다 더 짙어졌다. 근처에서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자. 열쇠로 문을 열었다. 헉! 오, 물이 떨어지고 있는 빨간 우산이다. 진 선생님 또 와 있나 봐.
오른쪽에 지금 영문 한번 번역 돌려볼게요. 제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큰 케이크를 사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 문이 잠겨 있다. 뭐야? 액자 속에 사진이 사라져 있다. 전화기 아래 노란 종이가 깔려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7일째 되는 날 산자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족들은 집에 촛불을 켜둡니다. 영혼은 촛불을 따라 돌아오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노란 종이 회살 획득. 촛불에 2라고 새겨져 있다. 촛불에 3이라고 새겨져 있다. 촛불에 1이라고 새겨져 있다. 촛불에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예. 문이 잠겨 있다. 베란다 문은 잠겨 있다. 촛불에 4라고 새겨져 있다. 촛불에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예. 전우 씨는 방방의 아버지였지. 아, 이 사람이 방방 아빠구나. 촛불에 5라고 새겨져 있다.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예. 뭐야? 채널을 조정해야 정상적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방금 초에 붙인 이 숫자들 가지고 저 라디오를 조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1 2 3 잠깐만. 지금 보면은 촛불의 높낮이로 저 라디오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 라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라디오에서 기이한 독형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열린 것 같은데? 진 선생님. 진 선생님. 하룻밤 만에 2번이나 만나다니 공교롭네요. 형사님은 무슨 일로 여기 오신 거죠? 진 선생님 말처럼 이 사건에 아직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알아내는데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전력으로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직 사건 현장입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흔적을 남기시면 조금 곤란해서요. 알겠어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 가 있을게요. 그런데 형사님은 이번 사건을 많이 신경 써주시네요. 전에는 말을 좀 날카롭게 했는데 개의치 말아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이미 상해 있고 가장자리에 종이 조각 한 장이 놓여 있다. 내 몸은 진흙 속으로 썩지 않을 것이다. 새처럼 나는 하늘에서 죽을 것이다. 어느 시집에서 떼어낸 것 같은데. 뭐야? 술병에 가족 사진이 담겨 있다. 사진이 왜 병 안에 있지? 빼낼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 젓가락으로 빼면 되려나? 냄비 옆에 조미료와 젓가락이 놓여 있다. 젓가락 획득. 술병에 가족 사진이 담겨 있다. 꺼내시겠습니까? 예. 가족 사진에 한 명이 빠져 있는데. 가족 사진 획득. 방방이 엄마가 빠져 있는 것 같죠? 아까 그 벽에 가족 사진 빠져있던 무슨 액자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다 한번 끼워볼까? 텔레비전에 신호가 안 잡힌다. 액자 속에 사진이 사라져 있다. 사진 넣겠습니까? 네. 액자 바로잡기. 헉! 사진에 글자가 나타났다. TV21. 헉! 21. 다음 내용은 이번에 특별 추천 번호입니다. 오, 로또인가? 시청자 여러분, 청강풍채 28회 특별 추천 번호는 04번. 뭐야? 왜 끄고 그래? 드라마 봐야 돼. TV가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나잖아. 내가 얘기했었지. 복권 산다고 다 당첨이 되겠어? 됐어. 복권 한 장이 몇 푼이나 한다고. 이 양반이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 지난달에 당신 사촌 동생한테 12,000원을 빌려줘가지고 돈도 거의 없다고. 그래도 친척인데 도와줘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는. 일이 잘 풀리면 돈이 들어오겠지. 풀리긴 개뿔. 몇 년째 땡전한 푼 없구만. 당신 부서 사람들도 잘 될 때는 전부 당신한테 빌붙어 놓고 해고되고 나니 거들떠도 안 보잖아. 나라에서 물러나라는 처리에 따른 거지 해고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마트가 거의 준비됐으니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됐어. 그 일은 신경 안 쓸 테니까 나는 밥이나 하러 가야겠다. 여보, 집에 돈이 없다는 걸 남들이 알게 할 수는 없어. 특히 그 아이한테는. 나도 알아. 남들이 알면 당신 체면이 남아나겠어? 엄마. 아씨. 겉보기에는 풍족해 보였어도 남들이 모르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어쩌면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어. 엄마야. 객실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 오. 달이 지니 까마귀 울고 동쪽에 단풍나무. 무슨 의미지? 풍수와 천문에 관한 책 중 한 권의 종이가 끼워져 있다.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 이런 건가? 초승달, 그리고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있고요. 아래에 설명을 보면은 초승달은 6시에 떠서 18시에 집니다. 상현달은 12시에 떠서 24시에 집니다. 보름달은 오후 6시에 떠서 오전 6시에 집니다. 하얀달은 자정 12시에 떠서 정오 12시에 집니다. 이게 왜 있는 거지? 오, 이거 침대에 모기장 진짜 오랜만이다. 엄청 옛날에 이거 모기장 치고 잤었는데, 여름에. 시간? 뭐지? 지금 이 달력에 2002년 월요일 17일이라고 써있고, 17일? 17일에 뜨는 달이 어떤 달이었지? 잠깐만. 보름달 같은데, 보름달에 중국 달력으로 15일과 16일 이렇게 써있고요. 보름달은 오후 6시에 뜨고 오전 6시에 진다. 일단은 아까 보름달 오후 6시에 뜬다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오! 시계는 반응이 없다. 지금 이거 날짜 17일 밑에 상세 내용 뭐라고 써있냐면은 화의 날,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난로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용의 날, 또 다른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도록 울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크게 17일이라고 써있긴 한데 그 밑에 중국 달력 5월 7일이라고 써있거든요. 7일. 그러면 아까 7일에 뜨는 달, 상현달, 중국 달력 7일과 8일이라고 써있는데 상현달은 12시에 떠서 24시에 진다. 그러면 여기 24시가 있으니까 이걸로. 오. 뭐야?
저기 오른쪽 하늘에 상현달 떴네요. 전씨, 여기야. 물건은 여기 보기 드문 거야. 이거 봐, 얼마나 좋은지. 청나라 어느 고관의 물건일걸? 됐어, 집어치워. 또 손 떼려고? 나는 고객을 데려오기만 하지 직접 건드리지는 않아. 알아, 망자의 물건은 재수가 없어서 꺼린다고. 수요일에 고객을 데려올 테니 전화 기다려. 전씨, 감사할게. 참, 전씨, 우가 결혼했을 때 이 일은 손 뗐잖아. 그런데 왜 다시 시작한 거야? 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전씨, 듣자 하니 아들 일자리를 찾는데 돈을 많이 썼다던데? 내가 인색하긴 해도 남이 잘해준 건 기억하거든. 무슨 곤란한 일이 있으면 우리 집안에 돈은 충분해. 옛날 고객이 골동품 몇 개를 원하길래 거절하기 곤란해서 찾아온 거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괜찮다니 다행이네. 그럼 나는 먼저 갈게. 아, 골동품 같은 거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 전 씨는 약간 중개 수수료가처럼 수수료 이렇게 받아먹고 이런 일을 했었나 봐. 재수가 없군. 헉, 떨어진 장식 안으로 복권 몇 장이 숨겨져 있다. 오, 긁어볼까? 오, 긁은 부분에 당신은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써 있고요. 당신의 아들은 티엔 가문에 태어난 것이 불운입니다. 어머, 이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어머, 이제 묻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 아, 아들 죽었나 봐. 아들 죽은 장면 같은데? 당신은 우랑 더 있어줘. 우가 베란다에 꽃을 조금 길렀으니 무덤에 심어줘야겠어. 사람도 없는데 뭘 심겠다고. 우는 그 꽃들을 좋아했으니 무덤 앞에 심어 놓으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업보를 받아야 하는 건지. 무슨 업보? 그동안 무슨 고생을 했다고.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런 일을 한 건 너희가 맛있는 것을 먹고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아, 아까 그 골동품 그거 소개해주는 중개인? 그런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병으로 죽은 게 누구 잘못이라는. 장의사가 곧 올 거야. 나는 우가 심어놓은 꽃을 보러 베란다에 가 있을게. 화분 몇 개가 망가진 게 보기 싫기는 하지만, 아,
곧 시들 것 같은 문제다. 카드 정리?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아들에게 찾아준 일자리는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것이었다. 아들한테 지어준 집은 근처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모두가 우리를 우러러봤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 이게 다 내 탓이다. 엽경산.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아버님, 가을이라 베란다에서 자면 감기 걸려요. 담요 있어서 괜찮아. 게다가 네 엄마가 하루 종일 잔소리하니 머리가 아프구나. 방방이는 자냐? 숙제 다 하고 자고 있어요. 다른 말은 없었고? 자기 전에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던데요. 아직 어리니 어른하고 붙어 있어야지. 방방이는 엄마를 가장 좋아하고 엄마도 방방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하잖니. 우리 모두 방방이가 자란 걸 보고 싶어 한단다. 너도 알지?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럼 됐다. 방방이야 더 많이 있어 주거라. 네, 아버님, 추우면 들어오세요. 나는 여기가 딱 좋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아래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모두가 고개를 들어 우리 집을 바라보잖니. 눈에 부러움을 가득 담아서 말이야. 한 번은 우도 인파 속에 섞여 있더구나. 올라오라고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 아버님, 꿈을 꾸셨나 보네요. 꿈이었으면 좋겠구나. 뭔가 안타깝네. 그러니까 전 씨가 자기 아들 취업도 시켜주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부러움 받으면서 좀 되게 잘 사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랬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병원 여부의사가 뭐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료가 늦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치료들 다 못 받고 죽어가지고 안타깝다. 어? 여보세요, 방방아. 사준 옷은 마음에 드니? 좋아한다니 다행이구나. 할머니가 다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아빠를 만나러 가자꾸나. 그래, 돌아왔단다. 그때 새 옷을 입고 아빠한테 자랑하렴. 헉! 방방이 할머니 목소린데. 아빠가 돌아왔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지? 뭐지? 아빠가 돌아왔다고? 아빠 죽었잖아. 액자 속에 영정은 사라지고 가운데 음표가 몇 개 그려져 있다. 솔미솔도 솔미솔도. 어머, 아씨 깜짝이야.
진 선생님, 무슨 일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 방해 구조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의 문의는 기억하고 있어요. 방방이 일기 표지가 이런 문이었어요. 이 문도 그 일기처럼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네요. 진 선생님,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학생의 사생활인데 당연히 모르죠. 혹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형사님, 저도 같이 찾아도 될까요? 방방이는 제가 아끼던 학생이었어요. 방방이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현장을 훼손할 것 같으시면 괜찮습니다, 진 선생님. 마침 저도 전시 일가의 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청담읍에 오래 계셨으니 분명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을 숨길 수 없거든요. 네, 진 선생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청사기 합류했다. 일부 장소를 다시 조사하면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비밀번호. 진 선생님, 비밀번호가 방방이의 생일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아니었어요. 참, 진 선생님, 달력에 농업개발은행 청와지점 증정이라고 적혀있네요. 집에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나요? 방방이의 할아버지 전양영 씨가 예전에 은행에 다녔는데 몇 년 전에 그만두셨어요. 오, 은행에 다녔구나. 오, 꽤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전향영 씨에 대해 무슨 소문을 들은 적은 없었나요? 오래 있었던 선생님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전향영 씨는 돈이 많지만 돈의 출처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골동품 중간에 그 소개해주는 그 일을 몰래 했었나 보다. 심지어 전양영 씨가 문화재를 밀매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헉! 다른 사람한테 문화재를 받아서 은행의 고객에게 팔았대요. 마을 사람들은 전양영 씨가 고인의 물건을 팔아서 망자의 빚을 졌고 그래서 아들이 업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죽은 사람 물건을 팔면 맞아. 아, 업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죽은 사람 물건 만지고 막 이렇게 돈 주고 팔면은 안 된다고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망자의 빚. 어. 문에 그려져 있던 게 음표였던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멜로디가 비밀번호하고 대응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볼게요. 535I? 이건 송별의 전주예요. 솔미솔도. 마지막 도는 한 옥타브 높으니까 8이에요. 그러니 5358이겠죠.
진 선생님은 음악을 가르치시나요? 국어를 가르쳐요.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없어서 가끔 간단한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학생들이 제가 교육을 마치고 이곳을 떠날 때 이 곡을 불러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비밀번호일지도 모르니 가서 시험해봐요. 네. 오, 3, 5, 8, 5. 뭐야? 문 뒤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조사하러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어? 왜 그러세요? 방금 뒤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귀신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경찰이라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계단을 걸어서 다시 현관으로 돌아오다니.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전하고는 다르네요. 네, 우선 근처를 조사해보죠. 뭐야, 양쪽 문이 부적으로 봉인되어 있어. 벽에 뜯어진 일기 한 장이 붙어있다. 오늘은 시장에 놀러 갔다. 엄마가 장난감 사진기를 사주셨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늙은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늙은 할머니?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웠다. 다음에는 이런 일에 부르지 마. 그런 건 믿지도 않고 남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책을 몇 권 읽었다고 허세는 무슨? 무당이 뭘 잘못 말했는데요. 당신이 고인의 물건을 거느린 것도 알던데. 멋대로 추측한 걸 당신이 믿게 된 거겠지. 전양형,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방방이한테 사고가 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당이 액막이 하라고 부적을 조금 줬어요. 헉! 그리고 당신도 시간 날 때 죄 지은 사람한테 뭐라도 좀 태워서 바치고요. 나는 그런 건 안 믿고 태우지도 않을 거야. 당신 맨날 베란다에서 처 자면서 왜 아직도 얼어 죽지 않은 건지. 내가 해야지. 전양형, 당신이 지은 죄를 여자가 치우게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난리 났네. 무당이 우를 만났다면서 그 아이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답디다. 일주일 뒤에 무당한테 가면 우를 불러줄 수 있대요. 헉? 믿지 못하겠으면 집에 있어요. 나는 방방이랑 며느리를 데려갈 테니. 너희끼리 가. 나는 안 가. 무당한테 돈 주면서 자기 죽은 아들 불러달라고 뭔가 굿 같은 거 하려나 보다. 뭔가 내용이 씁쓸하네. 여기 문이 막혀있다. 문이 사라지고 벽돌단만 남아있다. 여기 사진기.
벽에 장난감 사진기가 걸려 있다. 사진기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뭐지? 헉! 뭐야? 헉! 어, 오, 오. 사진기가 반전을 시켰나봐. 잠깐만. 오. 오, 들어가진다. 신상 속에 어린아이의 낙서가 숨겨져 있다. 어, 신상을 조사한다. 어느 계통의 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현지에서 믿고 있는 지방신이겠지. 신상을 이동한다. 헉! 신상 뒤에 일기장 한 장이 있다. 오늘은 지난번 봤던 늙은 할머니를 보러 갔다. 할머니가 아빠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절대로 안 가려고 하셨다. 가기 전에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종이를 많이 접었다. 방향키를 사용해 조작.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아래 위 뭐야 위 뭐야 왼쪽 오른쪽 아래 오 종이배. 장언니 방방이는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건 신내림이라 떠도는 영혼이 불려올지도 몰라. 방방이는 어려서 양기가 약하니 잡기한테 혼을 뺏길 수도 있어. 걔는 밖에서 보고 있도록 해. 알았어요 언니. 그럼 수고 좀 해주세요. 참 살기가 새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줘. 연아 가서 창문을 닫거라. 이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거느리지 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도 돼. 그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줄 거야.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는 캐묻지 말고. 그리고 호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니 미련 갖지 말고. 오, 신내림 하나보다. 방방아 일어나. 방방아 나가서 놀자. 엄청 재밌어. 조금만 더 힘내. 방방 여기로 와. 뭐야? 올챙이? 올챙이. 많은 사람들은 연못 밖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곳에는 막다른 골목길이 많다.
개구리 한 마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다. 그녀는 아빠를 많이 닮았지만 아빠가 아니다. 오, 인어공주? 에? 인어 아줌마가 눈썹을 찌푸리고 있는 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그녀가 말했다. 고향의 바다가 그리워. 바다는 굉장히 넓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 여기는 길들이 구불구불한 데다 곳곳이 막다른 골목이야. 인어 아줌마를 꼭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나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전방방, 전방방, 전방방! 헉! 전방방, 또 딴짓하고 있니? 다른 학생들은 모두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왜 너만 안 듣고 있는 거니? 돌아가서 교과서 본문을 10번 베껴 써오도록 해. 다음에 또 그러면 부모님을 부를 거야. 참, 그리고 또 내일은 학교에 진 선생님이 새로 와서 나 대신 너희들한테 국어를 가르쳐 주실 거야. 내일은 부끄럽지 않게 잘 차려입도록 해. 아, 선생님한테 혼났어. 여기는 방방이 수업을 받는 곳일 텐데. 진 선생님은 어디 가셨지? 교탁위에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아, 뭐 퍼즐 맞추기인가? 응? 어. 오, 사진기. 헉! 오, 이 얼굴 뭐야? 괴이한 대둔학서. 아직 다 그리지 않은 것 같다. 꽃 모양? 서랍에 붉은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다. 창문이 이상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어? 자, 한번 맞춰볼게요. 오, 상자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안에 열쇠가 놓여있다. 상자 안 열쇠 획득. 무엇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으니 우선 근처를 조사해보자. 서랍 2개와 찬장 하나가 있는데 모두 잠겨있다. 아까웠던 열쇠를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매니 서랍. 열리지 않는다. 가운데. 오,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 분필 한 통이 놓여 있다. 빨간 분필 획득. 오, 이런 분필 진짜 오랜만이다. 와. 오,
탁자 위에 연필깎이가 놓여 있고 아래로 종이 한 장이 깔려 있다. 연필깎이로 분필을 간다. 오, 연필깎이 완전 추억 돋는다. 빨간 분필가루 획득. 다음 얘네 얼굴에 빨간 볼터치 해줘야 되나? 아직 다 그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빨간 분필가루. 좋아하네. 빵빵이. 서랍에 붉은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다. 문에는 기분 나쁜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 다 됐나? 내가 보기엔 쟤를 빨리 뒤쪽에 앉혀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하루 종일 딴짓하는 걸 보고 잔뜩 화낼 거 아니야. 뒤쪽에 앉히면 제 할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소란을 피울 거야. 잘 됐네. 전양영 씨도 손녀가 매일 수업 중에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제가 숙제에 그려놓은 것 봐. 저런 걸 그리는 게 무슨 장르가 있겠어. 씨, 말 완전 막 하는데? 불쌍해, 방방이. 누구세요? 전방방? 나 기억하니? 반년 전 학교에 취재하러 왔을 때 너희가 환영해줬었는데. 내일부터 내가 여기 와서 너희한테 수업을 해줄 거야. 진 선생님? 맞아. 그런데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었니?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 벌로 베껴쓰기를 하고 있었어요. 방방아,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까? 우선 눈을 감고 내가 뜨라고 하면 떠야 돼. 네. 방방아, 눈 떠도 돼. 오, 추억의 동서남북. 방방아, 이거 해본 적 있니? 이거 해본 적 있어. 나 해본 적 있어. 좋아, 모든 면에 표정을 그렸으니까 네가 웃는 얼굴을 고르면 베껴 쓰지 않아도 돼. 이래놓고 다 웃는 얼굴 아닐까? 그러면 우선 방향을 고르자. 자, 남. 그리고 숫자 하나를 생각해봐. 자, 럭키 7 갈게요. 좋아, 어디 보자. 웃는 얼굴이네. 다 웃는 얼굴인데. 방방아, 그만하고 어서 집에 가렴. 좋은 선생님이다. 하지만 이건 서 선생님이 시키신 건데. 괜찮아. 내일부터 내가 새로운 국어 선생님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오, 좋은 선생님이야. 네. 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접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열려 있는 게 별님처럼 예뻐서요. 별님, 재밌는 비유네. 마음에 들어.
그럼 나를 따라해봐. 우선 이렇게 접고 다음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펼치면 봐, 다 접었다 방방아. 너도 해봐. 오. 우선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별. 선생님 배웠어요. 오. 정말 빨리 배웠구나. 그럼 더 접어보자. 와.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걸 이렇게 보일 수 있다니. 오. 이게 뭔가 문장인 것 같은데, 이 문장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에. 와, 새가 됐어. 오. 오. 마음이 따뜻해진다. 방방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학교에 새로운 국어 선생님이 와서 종이접기를 가르쳐 줬어. 그 선생님은 어때 보이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라. 그리고 엄마만큼 예뻐.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나 보다. 잘 배우렴. 응. 밥이 다 됐으니 손부터 씻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러 가자. 오. 식탁 위에 김이 올라오고 있는 요리가 몇 접시 놓여 있다. 헉! 오늘 무당을 보러 가는데 뭐라고 하던? 당신은 그런 건 믿지 않는다면서요. 또 방방이랑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나 보네. 장언니가 우의 홀령을 불러왔어요. 우는 거기서 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답디다. 우리더러 방방이를 잘 돌봐달라고도 했고요. 그런 틀에 박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늙어 죽지도 않은 영감탱이가 우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 무슨...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아요. 아버지, 저는 전씨 집안에서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하덥디다. 그 애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며느리한테 진짜인지 물어보던가.
나는 배부르니 밖에 좀 나가 있을게. 나는 안 고프니 우한테 향이나 올리러 가련다. 방방아, 생선이 머리에 좋으니 많이 먹거라. 시험에서 100점 맞아서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엄마가 요리한 생선은 엄청 맛있다. 하지만 엄마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 번은 할머니한테 엄마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생선을 그렇게 맛있게 만드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아빠와 내가 생선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셨다. 엄마는 나하고 아빠를 사랑해서 싫어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대답해주지 않고 어린애가 물어보기 안 좋은 질문이라고만 하셨다. 오, 오, 오. 네? 문 잠겨 있고, 벽에 일기 한 장이 붙어 있다. 아, 이거, 아까 내용인가? 네, 네. 꽃병 아가씨 입장권 획득. 오늘 할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할머니를 뵈러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밖에 나가 놀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꽃병 소녀라고 쓰인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표를 샀습니다. 아, 이거 뭐지? 뭐지? 모기장 뒤로 기괴한 형상의 그림자가 떠올라 있다. 모기장을 연다. 침대 위에 병과 빈 그릇이 놓여 있다. 마음속의 미혹을 풀려면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 질문하기 전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건가? 뭐?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작은 침대.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았을 것이다. 뭐야? 에? 에휴. 오? 구슬 획득. 이건 뭐지? 어? 뭐야? 어? 새 장 같은데? 어?
무언가 창문에 부딪힌 것 같아. 뭐야? 창문에 선열과 몇 개의 검은 깃털이 붙어 있다. 검은 깃털 획득. 구슬과 깃털을 그릇에 담는다. 어, 꽃병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무엇을 알고 싶으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